오늘 수업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여기서 잘 배워놔야 나는 수학이 정말 싫어. 계속 문과 쪽으로 갈 거야. 미적분은 못 해먹겠어. 그럼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워야 돼요. 알겠죠? 확률과 통계 배울 때 경우의 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과 통계를 이제 수업이 나갈 거기 때문에 잘 해놓는 게 좋아요. 물론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그때 가서 선생님들이 다시 해줄 때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은 다져놓고 가는 게 좋고요. 경우의 수들은 참 좋은 게 앞에 수학 내용을 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나는 2차 함수, 1차 함수 잘 몰라요. 그렇지만 경우의 수는 그래도 해볼 만해요. 경우의 수라는 건 이제 무슨 사건이라는 것들인데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좀 정의를 해볼까. 이 사건이라는 거는 확률에서 좀 따지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실험이나 행동 이렇게 쓸까요? 행동 이렇게.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죠. 주사위를 던질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사위가 이렇게 모양이 막 변형이 되면서 두 개로 막 이렇게 나눠지고 이상한 모양이 되면서 딱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복 가능한, 하면 또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생각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하는 실험, 행동 이런 거를 할 때 사건이라고 하면 그 전체 경우의 전체 가지수 를 우린 경우의 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즉 이거는 경우의 수라는 건 미래적인 의미예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측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6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주사위를 던져봐.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생겨? 일어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2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3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하나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어떤 예측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찾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해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너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풀면 풀수록 이 단어가 잘 떠올라야 돼요. 빠짐없이 세야 되고 중복 없이 세야 돼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알았어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빼먹었나? 답이 틀려. 예를 들어서 30개가 답인데 18개가 나왔어. 그럼 무슨 일이야? 뭔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30개가 답인데 35개가 나왔어. 중복 없이 중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물론 중복도 있고 빼먹은 것도 있어서 적절하게 3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운 좋게. 근데 정확하게 세는 건 나는 빠짐없이 셌을까? 중복 없이 셌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머리를 잘 써서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일이 센다. 일일이 세는 걸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수영도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방식이다라고 해서 수영도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제에서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있을 때 3장을 배열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뭘 세느냐라는 건데 구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내 생각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잘 맞춰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구분되어지는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나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그래. 바로 봤더니 몇 개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답이 나와요? 그걸 구해봐요. 딱 몇 개 떠올라? 세 자리 이 4개의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안 떠오르죠? 안 떠올라요.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세는 거죠. 어떻게? 일일이 세는 거죠. 그럼 일일이 세는데 그 여러분이 막 만드는 거야. 112도 있고요. 113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22도 있고요. 이렇게 세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막 세다 보면 센 걸 또 셀 수도 있겠지. 헷갈려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수영도예요. 그래서 처음 자리에 1을 놓는 경우 이렇게 놓는 거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누가 올 수 있어? 박스 치지 말자. 2도 올 수,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셀 수 있죠? 이거 못하지 않죠? 맞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몇 개가 뭐가 올 수 있어? 세 번째 자리에 알죠? 2도 올 수 있고 또 3도 올 수 있어. 그쵸? 친구들하고 얘기 막 잘하면서 얘기 막 사실 그렇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여기 누가 올 수 있을까? 1 여기 3 가능하죠. 오케이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여기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가능하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왜? 첫 번째 1이 왔다는 것만으로 뭔가가 빠짐없이 세지 않았으니까 2가 있는 걸 빠졌네요. 그렇죠? 2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1이 들어올 수 있고요. 1이 또 들어올 수는 없죠. 2는 썼으니까 3이 올 수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 세는 거죠. 1 다음에 지금 남는 게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3이 들어오면 1이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한 건데 다 천천히 하고 하자. 자, 처음에 3이고 그 다음에 1이 올 수 있고 2가 올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 이런 거지. 아,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그냥 2랑 3이랑 자리만 바뀐 거죠. 그럼 2랑 3이랑 싹 자리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개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 선생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끝까지 풀어야지. 여기 1, 2가 오고요. 여기는 1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도 3개, 여기 3개. 총 다 해서 12개가 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그런 거야.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 리가 없나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고민을 막 하는 거죠. 자, 이 일이랑 이 일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일이지. 그러니까 두 자리. 그럼 여기 쓴 일과 여기 쓴 일은 다르잖아.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면 다르게 느껴질까 같게 느껴질까? 다르게 느껴져요. 이 사실은 근데 그냥 숫자만 보면 어떤 일을 썼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흰종이고 이게 검은색 일이라면 완벽하게 다른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앞에가 흰색 일이 올 때와 검은색 일이 올 때를 다르게 놨어야 돼. 근데 지금은 뭐야? 숫자만 보는 거지. 숫자만 보기 때문에 112를 쓰나 이렇게 바꿔서 112를 쓰나 숫자는 어때? 우린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윤준이 선생님 보고 있는 곳에서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지? 치사하게 너 이제 재능이 늘었어. 전에는 나를 안 보고 딴 생각을 하더니 이제 나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학생 A, B, C가 여기 있네. 3명. 채점을 하는데 자기 시험지가 아닌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봤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지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여러분한테 그냥 너희들이 채점이 하고 나눠줬어. 그럴 때 모두가 다 내 시험지가 아닌 경우. 알겠어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라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쓰셔야 돼요. 이 문제 중요해요.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잘 돼요. 유력해요. 알았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러면 이거 잘 기억만 하면 그냥 2점 몇 점은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봅시다. 3개가 오는데 이게 3명이 자기 게 안 오는 경우야. 일일이 세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뭐를 채점할 수 있어? B를 거를 채점할 수도 있고 C 거를 채점할 수도 있죠?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B 거를 채점했으니까 A하고 C 두 장의 시험지가 남았어. 그럼 B는 A 거를 채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럼 C는 C 거를 채점해야 돼서 자기 자신 거 채점해야 돼. 이 둘이 바꿔서는 안 돼. 그러니까 B는 당연히 C를 해야 되고 그럴 때 C는 A를 하게 돼요. 이렇게 채점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럼 A가 이번에 C 거를 채점할 때는 C는 반드시 A랑 번갈아 가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B를 채점하게 되고 그러면 A가 남으니까 이렇게 채점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야? 2가지 경우밖에 없어. 알겠어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냥 좀 알아두세요. 교란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갖는 경우의 수.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학생 4명이 학생 3명이 농구를 하기 위해서 가방을 딱 이렇게 놓고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왔어. 그래서 잽싸게 뛰어가서 자기가 가방을 하나씩 들고 왔더니 봤더니 다 자기 가방이 아닌 경우. 뭐 이런 게 이런 거. 선물을 하나씩 내고 그 선물을 딱 아무렇게나 집어갔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낸 걸 안 집어간 경우. 이런 게 다 교란순열이에요. 알겠어요? 자기와 자기 자신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1, 2, 3이 X를 대입한 값이 X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 그리고 1대1 대응인 경우의 수. 알겠어요? 그럼 하나씩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돼. 다 교란순열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건 답이 3개짜리면 무조건 답이 얼마야? 3개짜리면 무조건 답이 얼마다? 민준이 답이 몇 개야? 몇 개라 그랬어? 3개짜리 무조건 2개. 알겠어요? 4개짜리는 무조건 9개. 알겠어요? 그렇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외워놓으면 신나게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나중에 4개짜리를 풀어줄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모든 게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답이. 교란순열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돼요. 이거야. 이걸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번 2학기는 진짜 점수 따기 기다리니까 점수.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서는 곱을 한다.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A,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B입니다. 알겠어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 더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한다. 선생님 수업 들어. 이거 중요해. 그럼 이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합의 법칙을 따르면 곱의 법칙을 따르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의 경우의 수는 더한다. 알겠죠? 곱의 법칙을 따르면 둘의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 설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연속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을 때. 알았어요?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라 시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길 선택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면 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 그럼 짝수가 나오는, 홀수는 나올 수 없죠? 그런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와도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너무 애매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명이 이런 설명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친구는 대전을 거쳐서 갔고 어떤 친구는 직접 갔어요. 근데 직접 가는 방법은 KTX 타면 안 되네. KTX 대전을 거쳐서 가거나 어떤 친구는 어디를 거쳐서 갈까요? 이게 애매하긴 하네요. 선생님이 갑자기 지도가 생각이 안 나서 대전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디 아파? 괜찮아요? 오케이. 전주를 거쳐서 갔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도 있고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은 교통편이 2개래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다이렉트로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봐.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사건과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연속선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사건과 서울에서 전주를 가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내가 대전을 가기로 했으면 전주는 갈 수 없는 거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근데 좀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선생님이 좀 멋진 설명이라고 해서 열심히 생각해서 했더니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집중. 이거 중요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 관심이 없으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를 결국 어디까지 도착하는 게 중요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지, 그치?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라는 이 전체 목적을 선생님은 전체 사건이라고 둬. 근데 이 중간에 만약에 뭔가 다른 사건들이 중간에 일어났다면, 잠깐 보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거나 전주에 지나가는 거다, 그치? 이렇게 사건이 쪼개졌지. 이 쪼개진 사건을 우리는 선생님은 부분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도 부분 사건이 생기는 거지, 맞아? 그래서 부분 사건은 곱하고 전체 사건은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보는 풀이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내가 목적한 데까지를 전체 사건으로 놨을 때 그 사이에 쪼개져 있는 건 다 부분 사건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봐.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요거까지만 이거 설명 제대로 안 들으면 쉬는 시간 안 줄 거야.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개? 2개. 대전에서 부산까지 몇 개? 3개지.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전체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거나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건 부분 사건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고 전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건 1개, 3개니까 곱해야 3개지. 근데 얘도 부산에 도착했지. 부산에 도착하는 방법이 3가지고 얘도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 도착하는 방법이 6가지지. 얘는 전체 사건이니까 둘은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 지금 선생님 한 가지를 뺐는데 전체 사건은 더하고 부분 사건은 곱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